저는 어쨌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에 가장 밑바탕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 순간들이 모여야 그 안에서부터, 아, 우리 이제 이런 일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목소리 내볼까? 얘기해보자, 정부에. 이런 실천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 커뮤니티 애님분 운영하면서 돌봄에 관한 글 쓰고 있는 조변이라고 합니다. 아픈 아버지와 14년째 같이 하고 있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돌봄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왠지 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삶의 방해물처럼 여겨지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가족의 책임으로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과도한 돌봄을 수행하느라 그 돌봄이 우리 삶에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지는, 사실은 우리가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의 삶의 요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순간으로 계속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게 돌봄에 대한 오해이지 않을까. 네, 돌봄의 사회적 책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 지금 당장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어쩌지? 라는 걱정들이 많이 드는, 근데 우리한테 정말 더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의 부담감, 죄책감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회적 상상력, 이 부분에 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 한번 논의해보자 라는 제안들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상상력도 더 늘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봄이 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기보다 가장 구체적이고 지금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적 상상력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권리로 보장하라, 돌봄을. 혹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여하고 수행하라는 말,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 친밀하게 느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가서 돌봐주지 못해. 근데 공백이 생겨.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돌봄을 받아야 될 권리를 정부나 지자체가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막 직장을 결국에는 퇴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돌봄을 과도한 부담을 줘서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 그건 명백하게 내가 돌봄할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돌봄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하는 상황,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사실은 성인 돌봄 예산에서 요양병원에 사실 가장 많이 그 비용을 씁니다, 재정을.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들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지만 약간의 돌봄만 있으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걸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우리의 잘 돌봄받을 권리 혹은 잘 돌봄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사람들이 정말 시설을 원하는가? 내가 아플 때 정말 시설 가고 싶을까? 그런 돌봄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쓰임도 바뀌어야 된다. 돌봄 경험을 하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험들이고 많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터에서 혹은 병원에서 어떤 차별받고 소외되는 경험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돌봄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들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보기 시작한 사람만, 막상 아프기 시작한 사람만 이 이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자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보면 어떨까? 우리의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 비어있는 틈들을 이야기해주고 여기를 어떻게 메꾸고 우리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의 가장 밑바탕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아,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 순간들이 모여야 그 안에서부터, 아, 우리 이제 이런 일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목소리 내볼까? 얘기해보자, 정부에. 이런 실천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만의 불행으로, 개인의 사정으로만 취급하는 게 맞나? 나 같은 사람 또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구나. 그게 이제 최근 활동인 백인 돌봄심리회의 같은 교류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장까지 만드는 걸로 이어져서 온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주변에 어느 날 우리가 돌봄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고 고립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 돌보고 있는데 연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봄 경험 속에서 얻은 어떤 역량, 지식들을 서로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회가 그런 목소리들을 더 귀 기울이고 거기서 대안을 찾고 빈틈을 찾고 좀 메우려고 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지금 돌봄 위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봄 상황에 있을 때 눈앞의 돌봄 상황 혹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사실 전력을 쏟느라고 나를 신경 쓸 겨를이 너무 없어요. 근데 사실 돌봄 잘하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니즈를, 필요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내가 못해준 것 같이 죄책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최선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회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죄책감, 자기 비하, 더 해줄 걸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저는 돌봄하는 사람들이 먼저 좀 그 돌봄 과정에 대한 자기 긍정 그리고 좀 못했던 것을 넘어서 해냈던 것에 대해서 곱씹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지지하고 인정하는 게 이 사회의 돌봄 가치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의 돌봄을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자.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잘 돌볼 수 있는 나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자. 사실 이제 내 경험이 그냥 나만의 경험인 줄 알았는데 말하다 보니 나도 그랬어, 내 마음도 그랬어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그래, 내가 그냥 숨겨야 되는 경험을 했고 세상에 말하면 그냥 쪽팔리기만 한 경험을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소수자가 되는 경험들을 나누니 누군가가 아, 당신 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위안을 얻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이 실제로 덜어지는 모습들이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말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나와 닮은 누군가를 첫 번째로 지지하는 말은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사회적으로 설득되고 그런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질 때 충분하진 않지만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영케어러라는 말은 이걸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 아, 이 말을 알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영케어러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변화들이 내가 목소리 내는 데서 출발한다 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경험이나 혹은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을 돌봄 과정에서 아픈 사람 곁에서 한 게 사회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변화가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많이 치유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회 참여는 자기 치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겪은 문제에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군,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네 라는 걸 실제로 목소리 내다 보면 많이 힘을 얻고 역량을 내가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지난 과정들을 또 애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가장 커뮤니티 기반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오게 되는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돌봄 기본법이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돌봄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룰 수 있는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을 기본권 중 하나로서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도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돌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국엔 정치적으로 목소리 낼 수 없게 되는 이등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돌봄의 위치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논의를 실제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여전히 과제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런 시도들이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지역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자치구에는 이런 게 필요해 라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구호를 넘어서 실제 법제화되고 논의되고 있다. 가족 책임에 대한 그런 규범이나 문화 때문에 돌봄을 하지 않는 자신, 혹은 제대로 돌봄을, 뭔가 질 좋은 돌봄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저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사실은 부여된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고민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삶의 필연적인 조건을 우리는 왜 권리로서 인식할 수 없을까? 돌봄을 받으면 패기치는 것 같고 부담만 주는 것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돌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돌봄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잘 여기지 못하거든요. 누군가의 살리고 정말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고도 사실은 사회적인 배제가 너무 커서, 내가 직장에서 돌봄 휴가 쓸 때 배제당했던 경험, 돌봄 속에서 가족 관계가 갈등이 벌어지면서 소외당했던 경험, 개인이 감당하기보다 사회가 권리로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우리가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혹은 돌봄이 필요한데 받지 못한다면 그건 명백한 우리의 기본권 침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돌봄을 시혜적으로만 보지 말자,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회를 바라보자. 그리고 더더욱이 대선에는 그런 목소리, 그런 시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